자,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아,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이거 뭐. 발류에이션인가요? 아, 진짜 미쳤어요. 이거 뭐. 관세 평가. 평가입니다. 안 맞았네요. 아, 진짜. 네. 자, 일단 관세 평가 지옥의 과목인데 네. 어떤 과목인지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관세 평가. 우선은 시험적으로 좀 소개를 하자면은 꽈락을 시키는 주범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학생들을 떨어뜨린다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거는 한 번 답안지 작성하는 감을 잡지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 시험 끝날 때까지 감을 잡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냥 합격자 발표 날에도 네, 감이 네. 없는데 합격해 있을 수도 있고 네. 내가 어떻게 저것들 하고 그냥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네. 약간 그런 과목이에요. 그리고 잘 썼다 생각하면 점수가 또 못 나올 때도 있고 못 썼다 생각했는데 점수가 또 잘 나올 때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사실 터무니없이 적은데 엄청 작죠. 네. 깊이는 터무니없이 깊어요. 또 수심이 몇 미터인지 모르겠어요. 우물인데 네. 거의 그 저기 이누야샤 우물 있죠? 다른 세계로 연결되는 그냥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목에 대한 소개를 좀 짧게 하자면은 간단하게 하면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 리모컨을 수입을 할 때 네, 에어컨 좀 틀어봐. 이 리모컨을 수입을 할 때 이거에 대한 관세는 얼마며 네, 여기에 붙여지는 뭐 운임이나 네, 뭐 권리 사용료나 뭐 지식재산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걸 과세를 해야 되냐 네, 과세를 하지 않아야 되냐라는 그렇죠. 거죠. 예를 들어 이게 수입됐으면 결론적으로 얼마 내야 되냐? 네. 그게 결국 이 과목의 핵심입니다. 네. 근데 항상 그렇듯이 세금은 누구나 다 내기 싫어하잖아요. 네. 그래서 수많은 고려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은. 네. 그런 과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옥의 과목인데,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걸 좀 알아봐야 될 텐데, 네. 일단 우리가 또 배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인풋 측면, 인강 측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강은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한 커리큘럼은 다 탔습니다, 사실. 저는 기본 이론을 듣고서도 네. 정상 가격이라는 말의 개념을 정확하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이거 평가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정상이에요. 맞습니다. 네,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제 웬만한 커리큘럼 보면 저희가 심화 강의를 꼭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잘 하진 않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이 평가 같은 경우는 심화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저도 평가에 한해서는 심화 강의가 어느 정도 도움은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과학에는 만약에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할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문제풀이 강의까지 듣는 것도 저는 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리큘럼을 일단 기본적으로 다 타는 게 괜찮다. 네. 하지만 이 강의를 듣는 것만큼 절대적인 시간은 좀 많이 투입이 돼야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시간 투자는 좀 많이 해야 돼요. 저도 근데 사실 이렇게 느꼈던 게 범위가 작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별거 없네? 라고 하는 순간 불합격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하면 할수록 더 많이 나옵니다. 네, 그게 말이 맞아요. 네. 그래서 강의 같은 경우가 학원 강사분들을 선택을 할 때 꼭 샘플 강의를 들으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무조건. 강사님들이 강의를 하는 그 스타일 자체가 평가는 약간 자신이 작성하는 답안 스타일이 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유전자가 그대로 따라가져요. 강사의 유전자로 따라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이나 HS나 실무는 강사 유전자로 안 가거든요. 자기가 또 자기 유전자를 발휘해 쓰는데 평가는 왁구부터 목차, 답안 전개 방법, 논술 방법까지 전부 다 그 강사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강사 선택. 그래서 누군가한테서 뭐 지인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관세사 수험생 합격생 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받고도 꼭 들어보셔야 돼요. 맞습니다. 자기한테 안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인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타는 게 좋다. 강사는 무조건 샘플 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강사로 하는 게 좋다. 특히 평가는 더욱 그렇다라는 얘기였는데. 그럼 이제 공부법. 어떻게 혼자 공부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경험들이 있을까요? 우선 접근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강의를 들어야 될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HS 같은 경우는 그냥 외우면 되고. 그렇죠. 실무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썰이라고 하잖아요. 그 썰 푸는 거를 자기가 이제 이해하면 되는 거고. 관세법도 솔직히 암기를 하면 되는 건데 평가 이 법도 이거 범위도 너무 적은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인강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건데 사실 저 2차 모의고사 때 평가를 보면서 등수 한 자릿수 이후로 떨어진 적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평가 진짜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공부 방법이 좀 좋았는데 정하지 않으셨다면 이 공부 방법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강을 들으시면서 해당 주제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수출 판매면 수출 판매, 특수 관계자가 나오면은 거기에 맞는 법령과 그리고 또 뭐 시행령, 고시, 규칙까지 그런 걸 다 모아놓고
또 WTO 협정까지 다 모아놓고 이제 목차화를 시켜놓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 판매라고 한다면은 법 30조 1항, 뭐 017조, 뭐 예해 22.1, 공고의견 14.1, 뭐 이렇게 등등 하면서 이렇게 모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아놓는 작업을 나중에 하셔도 괜찮은데 인강을 들을 때 자기가 뭘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은 이 작업을 미리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목이 너무 중요해서 목이 메이네요. 네, 중요한 작업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법령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게 많은데 법은 솔직히 법 30조부터 35조까지밖에 없어요. 법은 뭐 얼마 안 되죠. 네. 하루면 다 하지 뭐. 네, 혹시 여기 하루요? 그래서 이 30조부터 35조까지 위임된 뭐 시행령이나 고시규칙 이런 것들인데 사실 범위가 적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씹어 먹어야 돼요. 진짜 씹어 먹어야 돼요. 네. 진짜 먹어야 돼요. 다. 네, 진짜 너무 적어요. 솔직히 이게 평가를 어떻게 외우라고 한다면은 HS 외우 어떻게 외우실래요? 이게 적다고 하면 HS 어떻게 외우실 거예요? 평가 10개 하지 차라리. 네. 그래서 이 법령을 다 외우신다면은 결국 얘를 과세한다는 거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네.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이 바로 법령이에요. 네. 그래서 그 법령을 어떻게 골라 쓸 거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 모법인 그 관세법을 보실 때도 위임된 이제 시행령이나 뭐 고시나 규칙 이런 것들을 좀 연계를 잘 시켜놔야 돼요. 그렇죠. 하나를 쓰면 바로 빡빡빡빡 쓸 수 있게 다다닥 튀어나와야 되죠. 네. 쉽게 말하면 하이퍼링크 하나 클릭하면 다 연결이 딱 돼버리게 네네네.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네. 또 이제 이 관세법 30조부터 35조까지가 사실 WTO 협정에서 좀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좀 겹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WTO 협정과 법령을 비교하셔서 만약에 공통된 게 있다면 법령을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그게 맞죠. 네. 한국관세법 시험이기 때문에.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 바로 이어서 WTO 협정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WTO 협정이 사실 이 관세법의 30조부터 35조까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사실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네. 어떻게 모법이 어떻게 돼 있나 쉽게 말하면 이해를 하는 거라서 뭐 연결도 많이 되고 이래서 이렇게 관세법으로 들어와 있구나 라는 거를 공부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또 생각인 건데 사실 관세평가를 시험 문제 이제 2차 시험 실제 문제를 낼 때 예시를 내야 되잖아요. 네. 이 예시를 낼 때 예시를 만들기가 사실 저는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논란 많은 과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사례를 내기 위해서는 이 협정 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변형을 해서 주제를 바꿔서 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례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 수능으로 따지면 EBS 연계죠. 그죠. 네, EBS 연계를 공부하신다 보면 돼요. 네네. 그래서 WTO 협정 같은 경우는 WTO 협정에는 자리 잡고 있지만 법령에는 없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공부하신 다음에 과세 여부 판단을 내리는 근거를 작성하실 때 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일반 공부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모의고사가 닥쳤을 때 이제 실제로 실전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또 공부를 해야 되는지요? 우선 모의고사 8분의 1대가 당연히 중요하고요. 네. 이때 가장 연습을 해야 되는 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관세 평가는 답안지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좀 많이 궁금해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답안지를 작성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자신만의 목차를 만들고 자신만의 그 틀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과세 여부 판단. 제가 과세 여부 판단만 하는데 문제 유형이 그것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문제가 과세 여부 판단하는 게 50점짜리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근거 규정을 작성을 하려면은 자신이 어쨌든 이 선택지가 좀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선택지를 또 골라서 자기가 이게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고르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이제 준비를 하시다가 시험을 앞둔 상태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나는 A의 학원에 강사님이 맞아서 A 학원을 수강을 하고 모의고사를 쳤는데 B의 학원에 시험 문제 유형이나 아니면 모의고사나 이런 스타일이 궁금해하거나 아니면 그걸 한번 풀어보고 싶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B 학원에 대한 시험 문제를 사시고 나서 전부 다 작성을 하시기보다는 이 평가 문제 지문을 읽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 조항들만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근거 규정만. 법적 근거가 맞으면 어차피 내용이 써지니까. 네. 근거 조항조차도 다 쓰기보다는 그냥 몇 조 몇 항 이 정도만 쓰시면서 그 답안지랑 체크해 보시고 자신이 뭐가 빠졌는지 그리고 뭐가 부족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봤던 학원과는 다른 학원에서는 또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각은 또 어떤 시각이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다 끝났죠? 네네네.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법 다 떠나가지고 네. 이 데자뷰인데 한번 이거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네 과목 중에 가장 많이 떨리는 건 네. 관세 평가예요. 맞습니다. 왜냐면 뭐 법이나 HS나 신문은 아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아는 문제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평가 같은 경우는 새롭게 출제자가 만들어낸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 보는 것 같고 이렇게 돼서 굉장히 떨리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모의고사 보실 때 평가만큼은 매번이 실전이다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도 떨려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좀 이제 실전적으로 공부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모의고사 볼 때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실무 네, 한번 실무. 촬영하도록 네,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